안녕하세요. 실전독 투자자입니다. 크리스토퍼 브라운의 가치투자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주식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상승할 텐데 그 의미 있는 상승을 보이는 구간은 1년에 7, 8%그 기간에만 의미 있는 상승을 보인다. 나머지 시간에는 주가가 횡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7, 8%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그때 이제 보호해서 수익을 취하겠지만,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종목이라면, 사서 보유하면, 그 주가 상승분을 먹을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이 책을 되게 오래 전에 읽었었는데, 이제 그때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뭐 제가 아직 20년은 안 됐지만 그래 10년이 넘었으니까요.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주식을 좀 빨리 시작했으면 좋을 뻔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제 주변에 이제 주식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주식 수사는 진짜 경험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공부를 하고 나서 경험론을 쌓는 게 좋겠죠. 당연히 아무런 어떤 사전 지식 없이 시간만 보내는 그런 경험은 그게 와닿지 않으니까요. 아무튼 지금 장이 계속 오락가락 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잘 버는 기업은 계속 잘 번단 말이죠. 지금 작년부터 장이 좀 안 좋았는데, 근데 작년부터 계속 실적 좋은 종목은 좋단 말이죠. 근데 주가는 안 움직이면 결국 기업가치 증가하는데 주가가 가만히 있으니까 갭이 생겨있죠. 만약 1년에 15% 보는 사람이면 주가가 가만히 있으면 기업가치 15% 정도 증가하니까 갭이 생겼고요. 또 연말까지 내년까지 증가 안 하면 기업가치는 30% 이상 증가하는데 주가는 가만히 있으니까 30% 기업가치가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그 주가를 올리는 행위를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기간 동안 홀딩하는 거 쉽지 않고 많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돈을 묻어두는 거니까 주식이란 건 어떻게 보면 매수한 이후에 홀딩하면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 판단이라든지 뭐 싼 가격 비싼 가격 아는 것은 일정한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홀딩 의무 그 주위 사람이 막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뭐 비트코인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하니까 쉽지 않은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 잘 버는 사람이 이슈화되지, 뭐 못 버는 사람이 이슈 안 되잖아요. 또 다산가치가 정체인 사람도 가만히 있고, 잘 버는 사람만 나와서 약간 그렇게 자기 홍보 활동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실전 투자 독서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그 주로 이제 대가리 책 위주로 쭉 이야기 할 텐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제가 다른 분야에도 관심 많으니까 돈에 관한 이야기든지 뭐 부동산에도 관심 많고 이러니까 제가 읽었던 책들 위주로 또 괜찮은 책이면 새로 읽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꾸준히 쓸 거예요. 뭐 그땐 그 채널은 이제 종목 위주가 아니라 대가들 말 위주 아니면 대가들이 말한 강연 위주로 계속 동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 최근에 계속 종목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종목을 이미 매수해 버렸으면 그리고 현금이 없으면 그냥 홀딩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뭐 종목일 수익이 잘 났다.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했지만 잘 나왔으면 홀딩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시황을 솔직히 말 안 한 이유는, 그쵸. 대가들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상승기고, 웬만하면 주가가 잘 안 올라가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지만 안 올라가는 기간 동안 기업가치가 상승하니까 나중에 한 번에 주가가 올라가겠죠. 맞춤을 하니까 기업가치와 주가가 이렇게 동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 이제 그걸 알고 있는데 제가 계속 시황 이야기를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이제 또 종목에 좀 종목을 좋은 종목을 사면 결국 올라간다는 건 좀 아니까 좀 그렇죠. 제가 시황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는
근데 이제 아무튼 근당에서 이제 그냥 종목 사고 기다리긴 좀 힘드니까 대가들 이야기도 듣고 또 대가들 말씀도 동영상이 있으면 그것도 올리고 이럴 예정입니다. 아무튼 당분간은 실전 투자자 채널에서는 종목 이야기를 주로 하고요. 실전이니까 완전히 뭐 이제 채널 실전 투자자 독서에서는 대가들 말씀을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당분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난다면 제가 이제 기본 이론부터 쭉 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실전 투자에 다시 공간을 만들어서 할 예정이고요. 제가 종목을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못 따라올 거예요. 아마 종목이 꽤 많거든요. 꽤 많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대부분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한 유죠. 주식시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이 종목을 앞으로 이제 많이 보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종목들이에요. 근데 IT 반도체는 달라요. IT 반도체는 흥망성쇠가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근데 이런 제가 말한 준특급 종목은 그런 종목에 비해서 월등히 차원이 약간 다르죠. 이게 만 10년 뒤에 까봐도 그냥 뭐 망하지 않을 기업들 위주로 대부분 제가 그 포트를 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당연히 알아야 할 종목들이니까 몇 종목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 지금 강조하지만 여러분 그 관심 종목에 편입하셔가지고 보시고 이 종목 끝나면 제가 특급 종목도 다시 꾸준히 말할 거거든요. 그 종목 위주로 보시고 제가 또 이제 몇 년 동안 보는 종목들이니까요. 여러분도 몇 년 동안 보고 또 어떤 기회에 아무튼 시간이 흐름으로써 유리해진 종목이라는 것은 잘 버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새에 주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마.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저도 물론 벌써 지금 제가 10년 넘었으니까 갑니다. 대신 제가 기다린 만큼 성과 있으려면 돈을 잘 버는 회사를 홀딩하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2등급 종목이라고 했어요. 1등급은 특급 종목이니까 그런 종목을 또 계속 보시고요. 아무튼 좀 다양화하고 싶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이게 좀 기존 유튜브 하시는 분하고 조금 저 위치가 상황이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르니까 그걸 따라하기도 힘들고, 근데 이제 좋은 점은 취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점 중에 하나인 책을 읽어주는 거, 책을 읽으면서 약간 코멘트를 하면서 하는 것은 저도 이제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솔직히. 저도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저도 책 읽지만 그냥 휘발성으로 날아가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읽어주고 코멘트하고 또 동영상 찍으면 제 동영상을 또 제가 또 보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각인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효과를 바라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장이 좋다 안 좋다 계속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멀리 보는 거거든요, 주식시장. 결국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말 중에 5%는 제 경험이고 95%는 대가들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세스클라마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 내용 있잖아요. 꽤 그 내용과 제가 한 말하고 어떻게 된가 견뎌보세요. 그리고 이제 기존 유튜브들이 한 말하고 비교해보세요. 근데 대가들이 오를 거 아니에요. 행동을 쫓으려는 건지, 아니면 기존 유튜브 많잖아요. 되게 몇십만 명 그분들이 대가들이 한 것처럼 하는 건지 한번 비교해보시고,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죠. 어차피 인생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소수만이 가치 투자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리고 소수만이 나중에 부를 누리고 소수만이 편한 투자를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작정을 하고 편한 투자 한다는 전제하에 주식을 한 거니까 단기 매수 이런 거라든지 차트 매매라든지 시향을 분석하든지 미래를 예측하든지 이런 행위를 안 할 거예요. 그건 제 인생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행동들이니까요. 아무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그런 분들이 제 구독자 됐으면 좋겠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매매, 콘트 투자, 시황 분석 저는 노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가일처럼 살고 싶거든요. 편안한 투자를 하고 싶으니까요. 제가 좀 소리는 길었는데요. 오늘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이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이번 준특급 종목은 유비코스입니다. 당사는 2017년 3월 1일 분할 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유비코스 홀딩스로부터 네트워크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유선 통신 장비 제조업을 포함하는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을 좀 보면요. 스위치와 FTTH인데요. FTTH를 잠깐 보면요. FTTH는 가정 내 광 케이블 혹은 댁내 광 케이블이라 불리는 광 케이블 가입자망 방식으로 초고색 인터넷 설비 방식의 한 종류이다. 다른 광통신 방식의 초고색 인터넷이 외부 어느 지점까지만 광섬유로 연결하고 집안의 경우는 랜선이나 동축 케이블 등 다른 방식으로 연결한 것과 다르게 광 케이블을 가정에까지 연결함으로써 기존 ADSL에 비해 100배 이상 빠르고 안정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집안까지 광섬유가 연결되는 것은 광섬유의 뛰어난 정보 전달 능력 때문에 속도 면에서 유리하지만 실제 설치 광섬유는 휘거나 꺾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 보시면 스위치 쪽 데이터 전송 장비가 48%고요. 그리고 FTTH 이게 41%고요. 나머지 이제 유지보수 쪽에서 9% 정도 되고요. 를 보시면 대부분 내수예요. 내수 쪽 지금 6기 반기 지났는데 310억 정도 나오고요. 수출은 거의 뭐 1억 정도 나오니까 거의 없고요. FTTH도 보면 내수가 240억, 수출이 34억으로 좀 미비한 편이고요. 보시면 판매 경로 및 판매 방법을 보시면 판매 경로에 보면 대부분의 매출은 BNT를 통한 기술 검증 이후 통신 사업자로부터 직접 수주를 통해 판매합니다. 다만 일반 기업, 공공, 학교 등과 같은 수요처의 경우에는 MI 업체나 공사업체를 경유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방법 및 조건은 계약하고 검수하고 납품의 단계를 거쳐 매출이 발생하며 대금 결제 조건은 고객사의 결제 조건에 따르고 있으나 통상 매출 발생 후 2개월 내에 회수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현금 거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업체도 보시면 일반 그런 제조업하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일정한 계약을 하고 계약을 유지하고 그래서 바로바로 업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기존 업체를 쓰던 것을 쓰는 거죠. 갑자기 뭐 좀 더 좋은 데 나온다고 바꿀 그 필요성이 없죠. 안전성이 더 중요하니까요. 사업자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단점이 이게 이제 개인이 이제 매출 이게 발생하는 요인이 아니니까 보통 이제 사업자를 대상을 하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가 뭐 매출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장점은 뭐 그쵸 계약 관계가 유지하는 제품을 바꿀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매출의 그 뭐 급락이라 이런 게 없을 종목이건죠 이라고 평가돼서 제가 어떻게 보면 좋게 보는 종목입니다. 제가 보통 회사 재무 상황 볼 때 먼저 재무비를 보는데요. 원래 이제 뭐 재무 제표부터 하나씩 쭉 봐야 되는데 저희 이제 실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어떤 종목을 비교할 때는 가장 좋은 잣대는 상대적인 비교예요. 상대적 비교할 수 있는 게 재무 비율이고요. 퍼센트로 회사 상황을 나오잖아요. 몇 프로 더 매출 증가했는가, 영업이 증가했는가, 아니면 줄었는가 이런 걸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재무비를 먼저 보는데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실제 금액도 보시고 현금 흐름도 보시고 그래야 되겠죠. 자세히 볼 저희가 상황은 아니죠. 제가 이제 종목을 너무 많은 종목을 다뤘으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 걸 충분히 아실 거예요. 우선 보시면 최근 몇 년 동안 매출, 기업에서 매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기 투자라든지 도박처럼 하면 의미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출 주는 건 정말 악재거든요. 조금만 가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출 먼저 보시고요. 최근에 매출 준 적이 없죠. 근데 최근에 지금 1, 2분기, 2분기에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뭐 매출 끊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뭐 이 매출 하락 때문에 주가 떨어지면 오히려 더 좋게 생각될 수가 있겠죠. 또 보시면 이제 순차익금 비율 같은 경우 보시면 이게 저는 당연히 현금 흐름이 좋은 종목을 홀딩해야 할지 마음이 편하고 돈만 사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뭐 현금 흐름이 좋은 종목을 올리는 게 자기가 이제 주가를 올리는 정당한 상황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금 흐름 보고요. 그때 이제 첫째 쓰던 이 순차익금 비율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단기 현금 흐름을 말씀한 거죠. 나갈 현금과 가지고 있는 현금 그 차액, 가지고 있는 현금이 크면 마이너스고 이게 더 커지면 여유 현금이 커지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걸로 끝은 아니고 여기 있는 단기 현금이 장기 현금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자산도 현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장기로 옮기면 여기가 줄어들어도 줄어든 게 아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 이제 작년에 975억이 영의현금인데 지금 이제 676억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제 이게 마이너스 금액이 커져야 되는데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변화가 있는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시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거든요. 여기 유동금 자산 400억 있잖아요. 현금 자산 260억 있잖아요. 합치면 얼마죠? 이게 한 600억, 690억. 거의 700억 되잖아요. 이 700억과 여기 나갈 현금 있잖아요. 여기. 이거 그냥 빼보세요. 그러면 한 680억 정도 되잖아요. 그 현금이 이 단기 여기 보시면 비슷하죠, 거의. 유동금 자산과 현금성 자산 합쳐요. 그러면 한 700억 되잖아요. 그 다음 차익금을 빼요. 20억 되잖아요. 그러면 680억.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쵸?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작년보다는 줄어든 거잖아요. 이게 금액이. 마이너스 차익금이 큰 게 좋거든요. 여유임금이 더 900억 가게 되니까. 이게 왜 발생했는가를 보시려면, 작년에는 이 유동금 자산이 700억인데 지금 430억 줄어들었잖아요. 그쵸? 이원을 하게 하죠. 왜 이렇게 줄어드는가. 보시면, 잠깐 봐볼까요? 몇 줄인가 이렇게 살피시는 거예요. 유동금융자산이 여기 보시면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이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진짜 투자일 수도 있고 이게 투자했으면 보시면 이거잖아요. 이게 진짜 투자거든요. 자본지출. 근데 보시면 19억, 유동금 자산 5억, 무용자산의 증가 이게 14억이니까 19억, 19억밖에 투자 안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몰라 어떤 식으로 했겠어요? 예. 당연히 투자 현금 그러니까 유동금 자산이 는 거예요. 200억 가까이. 2020년보다 2021년도에 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보면 오히려 투자한 게 아니라 들어왔잖아요. 보시면 지금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유동금 자산 증가가 460이 증가했어요. 근데 나간 게 660억이에요. 이 차익이 한 190억 되는 거예요, 이게. 190 정도가 유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금 자산 증가가 600억인데 감소가 660억인데 증가가 460억이니까 감소가 190억, 180억 되는 거예요. 왜 감소가 된가는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인데 아무튼 작년보다 올해 유동금 자산이 이렇게 700억에서 438억으로 줄어든 효과 때문에 만의 차익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되게 헷갈려서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작년 만의 차익금이 900억 돼서 올해 600억대로 줄어든 이유는 결과론적 이야기지만 여기 보시면 유동금 자산이 700대에서 400대 줄었잖아요. 이 줄어든 유동금 자산은 현금화 한 다음에 그 현금화 해가지고 부채를 갖고요. 여기 보시면 부채 줄어졌잖아요. 여기 단기 법인세 부채 줄고 기타금도 부채 줄었잖아요. 여기 유동금 자산, 장기 유동금 자산에서 넘어온 거였죠. 이렇게 쭉 넘어와서 금융 자산이 장기 금융 자산으로 7억 여기서 100억인데 지금 166억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옮긴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차입금은 장기 금리 자산과 무관하게 단기 금리 자산을 감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줄어든다고 그냥 안 좋다고 보지 말고 왜 그렇게 줄어드는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모르셔도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되게 중요한 분이고요. 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전 주식을 좌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가를 좌우하는 사람 입장에서 중요히 여기더라고요. 보니까 만종을 보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차입금이 좋은 종목은 이게 주가 많이 올라온 종목은 이 마이너스 차입금이 계속 증가해요. 근데 대신 이렇게 줄어들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은 거죠.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좌우하는 사람은 저보다 훨씬 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볼 거예요. 이게 보시면 계속 증가 중이잖아요. 400억, 600억, 800억, 900억. 증가 중이니까 여연금이 그렇게 는다 소리인데 갑자기 줄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당하다. 그러면 그걸 감안하고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정당하지 않다 그러면 좋게 안 보고 주식을 던지겠죠. 현금 흐름이 안 좋으니까. 이게 진짜 현금 흐름이거든요, 이게.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런 종목 설명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넘기세요. 언젠가 알게 되겠죠. 저도 뭐 책 보고 뭐 어떤 걸 보면 모르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끙끙거리지 말고요.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모르면 모르는 거고 어느 순간 알게 되면 잘게 되면 이제 알게 되는 거니까요. 그 책도 항상 읽으실 때 모르겠어요. 그럼 어때요? 넘기세요, 그냥. 그 모른다고 해서 매매하는데 큰 지장 없어요. 대신 나중에 알게 되면 좀 더 깊게 알게 되는 거죠. 그 점점 제가 이제 컨투시라는 이유가 그런 얘기예요. 깊이가 깊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건 재무제표 보고 주가 상황을 보고는 결국 처음엔 좀 알다가 점점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럼 실수를 덜 하게 되고 주가 좌우하는 입장도 이해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물론 시간을 요하죠. 시간을 당연히 요하고요. 어떤 분야든 당연히 요하는 거니까 그 당연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비코스 종목은 뭐 제가 소비자에게 될 수는 없는 업종이지만 매출이 급락하기 힘든 업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ROE라든지 ROE도 보시면 최근 ROE가 13 잠깐 있었고 15에서 20 상회잖아요. 준투급 종목 맞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보시면 11% 이때 이제 2019년대에 11%지만 나머지 기간은 영업률이 17%, 뭐 17% 이상 나오잖아요. 올해 지금 수익성 깎였어도 17% 남겨도 되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정 수익을 계속 유지한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경제 해잘 굳이 나온다면 효율주금으로서 적정 수익을 취하면서 계속 수익성을 유지하는 거. 특히 사업자하고 거래하잖아요. 이 회사는 일반 개인하고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을 막 늘려버리면 상대방에서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정 수익을 취하면서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는 걸 막는 행위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가 되고요. 이건 회사 문제고요. 그럼 거래자 문제를 따지면 지금 보세요. 상장한 지 지금 보세요. 이게 엄청 오래되지 않았죠. 그쵸? 올 차트로 봐도 2017년도에 상장, 유비코스 홀딩스와 이제 분할한 건데요. 원래 유비코스가 좀 잘 버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분할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왜 분할하면 회사들이 분할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 지분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거 말고는 뭐 있겠어요. 어차피 회사는 분할이 안 되는데 회사는 가만히 있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주식은 다르지만 회사에 가보세요. 달리 있나? 아니요. 똑같아요. 그냥 상부상으로만 분할한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면 유용 자산이 없거든요. 왜요? 같지 않아요. 장부상으로 분할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장부상 분할한 걸 다시 또 합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 좋아요. 분할한 것 자체가. 미국 주식은 분할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자기 자회사를. 우리나라는 많은 이유가 그쵸. 안 좋게 말하면 장난을 치려고 분할하는 거죠. 그래서 유비코스도 그런 점에서 좀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드는데, 워낙 이게 수익성이 높은 종목이고, 눈에 꽂힌 종목이니까 보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가 안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가, 저 같은 시각, 돈 많은 사람 저보다 고수라고 했잖아요. 홀딩회사하고 분할했다는 거죠. 그래서 좋게 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합친 유비코스 홀딩하고 홀딩사 바뀌었잖아요. 여기서 뭐 기업 합병 분할해서 2016년도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유비코스 홀딩스는 이때 조금 세력이 장난을 좀 쳤죠. 가투서에서 뭐 이 종목 좋다고 막 홍보하던 어떤 사람이 기억나는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이때 홍보했으면 돼요. 근데 올라간 다음에 좋다고 하고 더 올리고 밀어버리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종목이든지 매수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안 잃어요. 매수 가격을 무시한 순간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좀 길어지는데요, 제가. 순차익 부채가 계속 증가하다가 이번에 지금 줄었거든요. 그 원인이 이제 그 유동금 자산이 줄으니까 그런 거고요. 보시면 이게 자산이 1200억, 1400억, 1600억, 1600억. 이게 200 늘었고, 부채는 오히려 줄었군요. 보세요. 그러군요. 부채를 400억, 지금 거의 400억 부채였는데, 지금 327억이잖아요. 부채를 줄인 거죠, 이게 보시면. 그쵸? 어떤 항목을 줄이는 거 볼까요? 보시면, 단기 범위서 부채가 줄었네요. 그래서. 범위세 부채가 줄고 30억 돈 줄고 기타 유동 부채도 50세에서 17인가 줄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유동금 자산을 현금화해가지고 현금화해야죠. 유동금 자산 가지고 부채를 갚을 수는 없잖아요. 우선 자산을 가지고 현금화한 다음에 그 현금 갖고 부채를 갚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부채는요 다 현금화 갚아야 돼요. 이 자산 가져가는 부채 대신 내가 자산 주려니까 상쇄시키자. 이게 아니거든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부채, 여기는 부채는 있잖아요. 다 현금으로 갚아야 돼요. 자산을 일부러 대체할 수가 없어요. 상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채 많은 기업 안 좋은 이유가 자산 가치가 많이 없는데 실질 장부상 가치하고 실제 가치가 다를 수 있어요. 장부상 가치는 높더라도 실제 가치는 낮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부채는 다 현금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 유동금 자산을 현금화한 다음에 부채를 갚은 거예요. 어떤 부채요? 단기 범위세 부채 갚고 기타 유동 부채를 갚았어요. 그래서 부채 총계가 줄어졌어요. 그래서 나쁘게 볼 수는 없죠. 그렇죠. 부채는 줄었는데 전체 자본이 늘어났으니까 좋은 상황인 거죠. 이때 지금 영활동이란 현금 유입이 마이너스인데요. 뭐 좀 더 지켜봐야죠. 항상 괜찮던 기업인데. 이것 때문에 주가 떨어지는데 오히려 더 좋은 거고요. 이 회사 보면 이거 배당이겠죠, 이게. 보시면 배당이 30억, 올해는 지금 57억을 책정했네요. 보시면 한 주당 560원, 굉장히 적진 않죠. 이게 17,000원이니까 15,000원 산다면 150원이 1%잖아요. 3%면 450원. 세금 가산하면 560원 준다면 3% 배당 주니까 나쁘지 않죠, 배당이. 보시면 주가가 몇 년 동안 행보 중이에요, 계속. 이게, 그쵸. 개인적으로 이 행보 원인을, 유비코스 홀딩스하고 이렇게, 원래 유비코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두 개 분할했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좀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요. 어때면 기업가치 계속 증가하는데, 뭐, 주가 행보하면 좋은 거죠. 자산가치를 보시면요. 2018년도 연말은 800억이었고요. 지금은 1,300억으로 증가했잖아요. 자본 총계가. 그래서 좋은 거죠. 주주들이 나눠 가질 몫이 커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계속 행보 중이니까요. 이건 이제 자산 문제고, 일반적으로 ROE 15 정도 나온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살 경우에는 보통 1.0 아래에 사면 좋죠. 그쵸? 근데 지금 1.0은 아니고요. 근데 2020년도에 보시면 0.7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당연히 매력적인 구간이었고요. ROE 15, 20 종목을 PBR 1.0에 산다는 건 의미가 있죠. 근데 지금 PBR이 1.44니까 싸진 않은 구간인데,
어차피 이 회사는 큰 변화가 없어요. 보시면 그죠. 몇 년 동안 물론 이제 작년에 매출 20% 증가, 25% 증가했고 올해 이제 하락했지만 크게 변하지 않은 그런 업종 특성이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제 주가 많이 폭락하면 좋겠고 지금은 좀 싼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이제 수급을 보신다면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이 위인 같이 보이는데요. 최근에 이제 개인이 1년치로 따지면 개인이 오히려 좀 매도 치고 기관화 외인이 좀 매수 중이네요. 그쵸. 그런 걸 참조하시고요. 어차피 지금 가격은 매력적이진 않지만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보시면 뭐 요즘에 40% 50% 떠는 거 부지기수인데 보시면 이것도 떨어진 거 맞는데 크게 떨어지진 않죠. 왜냐면 수익성이 받쳐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준특급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튼 준특급 종목으로 선세가 없고요. 제가 꽤 이제 분할하기 전에부터 봤던 종목으로 근데 수익성 워낙 특출나니까 아무튼 언젠가 저희가 매수해서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생각 마치고요. 당연히 이후에 이제 관심 있으시면 기업보고서 더 보시고 사이트 들어가 보시고 그랬어야죠. 저는 이제 이게 한 종씩 던져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종목을 워낙 많이 보니까 전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올바른지 잘 100%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가능하면 돈만 사는 입장이 이렇게 입장이 있고 싶죠. 이제 그런 많은 종목을 보다 보니까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 특징이랄까 그걸 알게 되고 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일반 주식 분석하는 분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많이. 그분들은 엄청나게 자세히 디테일하거든요. 근데 결국 돈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잘 나오고 자산가치 많이 증가하고 안정성 있는 종목을 꾸준히 올리고 싶거든요. 기업 가치와 주가 갭이 커진 종목, 주가 가치와 시총 갭이 커진 종목을 사서 매입하고 싶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이론이고 대가들이 한 가지 그런 말씀 드리니까요.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